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 리포트에서 팩트를 뽑아내고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원재 전문가 김수경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조선업종 리포트 실적 개선,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 중 어디가 좋을까? 투자 의견 긍정적 제시했습니다. 일단 4월 한 달 동안 조선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MSCI 신규 편입 이슈로 현대중공업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후판 가격 협상, 인상 협상 내용이 나오면서 상반기에 조선주들이 또 충당금을 쌓게 되면 적자를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국조선해양이 바로 지난주에 또 적자를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주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수주와 수주잔고 추이를 알아볼까요? 네, 수주잔고가 추이가 좀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전년 대비해서 지표가 조금 꺾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서두에서 좀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벌커 선가 오름세가 조금 둔화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선가 인덱스의 오름세가 오래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일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벌커의 선가를 보시면은 작년 9월경만 해도 60.300만 달러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는데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61.500만 달러에 좀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추세가 굉장히 좀 가파라진 게 많이 꺾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동량 지표들도 보면은 거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탱커 물동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망치가 전월보다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는 업황을 보시면은 준비된 표를 조금 보여주시면은 그 밖에 원자재가 상승도 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발 지금 공급망 차지 우려가 몇 달째 저희가 계속 지겹도록 듣고 있는 얘기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ING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봉쇄 조치로 지금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3월 대비로는 그래도 4월달 들어오면서 가격에 대한 변수는 조금 하락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의 경우도 좀 보실까요? 네, 물동량도 보시면은 컨테이너 물동량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정상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반해서 북미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 같은 경우는 역성장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비되고 있는 움직임도 함께 이 표를 통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수주 둔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담 여기에 선가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업황에 대한 전망은 괜찮더라고요. 네,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도 내고 있는데 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는 선가 상승하고 실적 개선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네. 먼저 벌커선의 선가는 지금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긴 한데 LNG선 그리고 원유 운반선 이 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겠고 선가 상승은 이 LNG하고 원유 운반선 쪽은 상반기 내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적은 선가가 일단은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이 원화 선가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올라가지고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후판 가격이 지금 계속 협상이잖아요. 네, 인상이 될 예정이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점은 감안해야 될 점이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레포트 헤드라인이 조금 재밌잖아요. 여기 조선주를 살까, 기자재를 살까 이렇게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네. 중요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선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조선 기자재가 실적이 먼저 돌아섰다. 이 포인트를 짚어냅니다. 바로 네.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의 실적이 더 먼저 좋아진 거를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그 대기업보다 임금 수준이 낮다 보니까 건조 물량과 선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고장비 절감 효과가 또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선 기자재가 더 낫다라는 그 결론을 내면서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황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호황에 들어섰다는 점과 성과의 상승세,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놓고 조선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1분기 지난주에 나온 실적을 보시면 영업손실이 3,964억 원이 나왔습니다. 적자 전환, 전년 동기 대비 한 상황이고요.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가 증가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이제 궤도에 올라서고 또 후판 가격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진다면 네. 실적 개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중기,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자. 여기에 이제 기자재 업체가 먼저 실적이 도달할 것이다. 네. 라고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네. 기자재 업체 가운데서 선별 작업이 필요할 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주고 있는데 네. 실적 개선의 과실은 조선 기자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조금 똘똘한 종목을 레포트에서는 골라주고 있는데 탑픽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은 조선주 안에서도 실적 개선이 가장 먼저 나타난 업체가 누구냐면 현대미포조선이라고 하는데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납품 비중이 높다. 납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을 원탑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표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표를 준비해 주신 거를 보면은 세진중공업이 다른 종목들과 상대평가를 했을 때 PER은 조금 지표가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대 수익률이 이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는 메리트 강도가 굉장히 크다.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 중에 제일 좋은데 납품을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LNG 선박의 건조가 많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피팅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성광밴드하고 태광입니다. 성광밴드하고 태광도 그 다음으로 좀 볼만한 지금 차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보기 조금 어렵긴 한데 선박용 전력기기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또 같이 나타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으로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주 가운데서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를 종목으로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 그리고 LNG 선박 쪽에 PT품을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용 전력기기의 비중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네. 조선주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대형주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테마 장세에서 벗어나서 블루칩 장세가 올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오늘장 보면 일희일비하게 되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대형주를 사실 분은 계속 대형주를 사시고 테마 하실 분은 계속 테마를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대형주가 가려면은 기관의 수급이 적어도 외국인은 안 들어오더라도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관의 수급이 여의치가 않죠. 지금 뭐 연기금의 수급이 4월 달에 한 5천억 원 정도 샀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좀 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연기금이 샀다가 뭐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물 타서 계속적으로 단가 낮추려는 것도 있고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금요일에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대형 이제는 만약에 지수가 한 차례 좀 조정을 겪고 나서 상승을 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그래도 뭐 같이 가지 않겠느냐. 네, 대형주만 가는 것도 예. 뭐 힘들다. 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상단도 막혀 있다. 그렇게 봐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조금 뭐 중소형 개별주와 대형주 같이 포트에 섞어 놓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시소게임 장세가 될 거라고 보시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뚝심 있게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조선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인사이트 주시죠. 조선주, 뭐 수주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제 역대급 수주를 기록을 했고 지금 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올해 목표치에 이미 40%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1분기에도 지금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정도를 이미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국내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형 LNG선, 뭐 컨테이너선 그쪽에서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철강업체 후판 가격 인상이 역시 변수예요. 지금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타협점이 지금 거의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데 조선업계에서는 2에서 5% 정도만 인상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철강업계에서는 20%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선 이제 제조 원가에서 후판 가격이 지금 20%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후판 가격이 오르면 수익에 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겠죠. 지난해 후판 가격 상승을 충당금으로 반영을 하면서 뭐 대규모 다 적자를 기록했고 한국조선해양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미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빨라야 올해 말, 늦어도 늦으면은 내년 초에 이제 흑자가 날 것인데 그랬는데 주가가 수주가 좋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해서 최근에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런데 후판 가격이 인상되면은 신조성가를 이제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정권은 이제 선주들에게 있어가지고 뭐 인상폭은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카타르가 23조 원의 수주 계약을 했지만은 2년 전에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것도 조선업계들한테는 조금 골치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조선사와 경쟁이 또 치열하기 때문에 인상폭도 많이 올릴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주 성과로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뭐 흑자가 예상되지만은 후판 가격 큰 폭이 인상 시에는 그것도 뭐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은 최소폭으로 해야지 지난해 같은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는 하지만은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이 될 전망인데요. 후판 가격 인상에서 뭐 자유롭고 결국에는 수주 증가 수혜를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업계의 움직임 때문에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산업은 그래도 아직은 수요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조선주의 실적 개선 시기는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그 전망은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실적이 잡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은 좀 잡히는 게 수주하고 이제 같이 성과 인상하고 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돌아선다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빨리 돌아설 것으로 역시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오늘 갖고 나온 정보는 기자재 쪽에서 하나, 현대미포조선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일단 기자재 쪽에서는 한국카본인데요. 뭐 탄소섬유면 합성 수지 제조업체지요. LNG선 수주 증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는데요. 그 이유는 LNG선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견조합니다. 뭐 14,100원까지 고점을 갔다가 뭐 21선 근처에 조정받고 내려왔는데 조정폭도 견조해 보이고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인데요. 뭐 조선사 중 가장 빠른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사의 주력인 PC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이 수익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121선, 20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정외열에 진입하는 차트인데요. 한국카본, LNG 쪽에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를 조선주로 현대미포조선, 최현재 전문가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황 일단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기대감을 받았는데요. 최근 수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아직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철강 업체와 조선업체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선가 역시도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가 상승과 실적 개선이 도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더 빠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으로 기자재주를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의 납품 비중이 높은 세진중공업, 그리고 피팅주, 성광밴드 태광, 그리고 선박용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는 말씀드렸듯이 한국카본, 현대미포조선을 중요한 또 핵심 종목으로 판단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이 두 가지 종목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